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이번 토요일이죠. 예. 그런데 명동 노점상들이 쉰다고 합니다. 휴업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가 생각보다가도 안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점심이든 저녁이든 연말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명동의 고깃집 사장님들이에요. 사실 이 명동의 노점상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크리스마스 이브의 하나의 문화였어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옛날 학생 때 연애 시절에는 말입니다. 명동 노점상이나 명동에 가서 선물 하나 사주고 명동 성당에 가서 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때의 어떤 풍속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명동의 노점상은 항상 기억에 또렷이 남는 게 명동 노점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많이 커서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매일경제를 다니면서 명동 노점상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야,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지금 옆에 약간의 사진을 제가 표시해 놨는데 보면 굉장히 화려하거든. 중앙을 가면서 불빛이 쫙 있고요. 양쪽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야, 이게 크리스마스구나.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점상이 쉰다고 이야기하니 이제는 그 추억거리가 하나 줄어들게 생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입니다. 지금 명동은요. 명동은 그나마 외국인들이 좀 오기는 온다. 방한 외래 관광객이 9월에 33만 7,638명까지 들어왔으니까 1월에 대비해 보면 적어도 말입니다. 4-5배가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간간히 들어오는 건 사실이고 명동에 유령상권이 이제 유령상권이라는 사람이 아예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이 아예 없던 상권이 사람이 이제 다니기 시작했다.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찾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 외국인들이 대부분 명동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생각만큼 안 들어오니까 연말 거리가 너무 휑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게 노점상들이 나온다는 것 이거는 돈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여러분 명동의 노점상 개수가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362개나 된다고 합니다. 362개. 연말에도 이게 단축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거리두기를 아주 강화했을 때보다는 시장의 어떤 변화는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최근 4년간 서울 명동상가 공실률 변화 추이입니다. 공실률. 2019년에는요. 소규모 상가는 공실률이 없었습니다. 대규모 상가가 8.9%가 있었고요. 그러던 것이 2020년에 소규모 상가는 28.5%의 어떤 공실률이 일어나고요. 대규모 상가는 9.8%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 되니까 이게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통제 방역이 실물 경제를 망쳤다. 그 말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소규모 상가는 43.3%가 되고 대규모 상가는 47.2%. 두 개 중에 한 가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한 가게가. 심각하죠. 지금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이게 3분기 기준이거든요. 좀 줄어들었어요. 36.9%가 소규모 상가고 대규모 상가는 43%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숫자입니다. 여전히 높은 숫자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뭔가 활기를 띠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활기의 모양새는 크지 않다. 이게 일단 시장의 이야기고요.
특히 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나서는요. 해외 관광객도 그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줄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자꾸 꺼리는 그런 문화까지 생겨서 결국 시장 어떤 분위기에 최악을 선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늘어나죠. 많이 늘어납니다. 예, 많이. 21일 현재 보면 신규 확진자가 88,172명이었습니다. 98일 만에 최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지는 거죠. 저렇게 갔다가 코로나 걸리는 것은 아니냐. 저렇게 갔다가 이태원 참사처럼 최악의 상황을 닥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움츠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분위기가 완전히 떨어졌다고 해요. 심지어 말입니다. 기부마저도 옛날 분위기가 없어졌다고 해요. 기부마저도 최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시장 실물 경제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실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절 석수를 기대하고 연말 대목을 기대했지만 사실 제가 있는 법조타운, 제가 있는 곳이 서울의 문정동의 법조타운이거든요. 여기도 조용합니다. 고깃집을 가봐도 조용하고요. 뭐 옛날보다가 평소보다가 뭐 북적북적 거린다 이런 느낌을 그렇게 많이 못 받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과거 연말처럼 매출이 폭등해서 이게 적어도 3, 4개월 먹고 산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연말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물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연말 대목이라는 게 빠르면 11월 중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12월 말까지 계속되는 대목 행사인데요. 이게 한 달 반 정도 이어지거든요. 이때가 말입니다. 1년 장사 중에 뭐 적게는 70%, 많게는 80%, 90%까지 이때 돈을 번다고 해요. 이때. 그런데 지금 뭐 연말 분위기가 나는 둥 마는 둥 이러니까요. 매출은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1년 매출 중에 이 1년 반 동안 한 달 반 동안에 70, 80%는 고소하고요. 뭐 예년 수준. 그러니까 한 달 반이니까 15%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5%. 그 달 기준. 그냥 평달 기준으로 나온다. 그보단 조금 더 나온다는 게 지금 시장의 이야기니까 참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의 분위기라는 게 그렇죠. 그죠? 이게 실물 경제가 돌아서야지 모든 게 좀 활성화되고 돌아서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게 실물 경제가 마구마구 좋아진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많이 해보고요. 특히 말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연말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은 늘 변합니다. 힘내시고 버티세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변하거든요. 저도 말입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진짜 이게 구독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제가 버텨내고 하니까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니까 노력도 하니까 이게 많은 구독자분들로 늘어났거든요. 저는 정환진 TV를 보시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렇게 갖고 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